2021년 수능영어 22강 2번 글의 순서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수능영어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보게 될 때 글의 순서는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평소에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었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시된 글을 먼저 독해를 하고 그 밑에 것들을 독해를 해야 되는데 이걸 일일이 다 독해하기에는 심리적으로 되게 압박을 받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지칭 추론을 빨리 찾아내는 겁니다. 지칭 추론을 찾아내서 이 지칭 추론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나가야 돼요. 그럼 보세요. A를 쭉 봅니다. 자, 대열이 등장하죠. 그럼 쭉 나다가 이 경계 this boundary가 나옵니다. A의 this boundary가 나왔다는 것은 A는 하늘이 무너져도 첫 번째가 될 수 없다는 뜻이죠. 이 글은 재밌는 게 however이 B에도 나오고 C에도 나와요. 자, 그럼 일단 B를 보는 겁니다. B에 바운더리가 있는가를 먼저 빨리 찾아내야 돼요. 쭉 읽어보는 겁니다. 바운더리가 있는가? 없어요. C를 봅시다. 쭉 보다가 thermal boundary가 나오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 글은 CA로 이어집니다. 그러면 B가 남죠? 그러면 BCA냐 혹은 CAB냐 이겁니다. 그러면 지금 스크린은 안 보이지만 여러분 교재는 보이겠죠? BCA냐 CAB냐. 근데 BCA는 3번이고 CAB는 4번입니다. 그죠? 답이 두 개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빨리 B가 문장의 시작인지 마지막인지를 빨리 알아내야 되죠. 빨리. 그러면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A를 읽고 B로 넘어와서 C로 가는 방법이 있고 혹은 아니 이 상자 안에 있는 걸 읽고 B로 넘어와서 C로 가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우리가 추론한 게 이 BCA면 그렇게 돼야 되지만 CAB가 A, B를 읽어보면 되죠. A를 읽고 그 다음에 B를 읽어보면 그게 말이 자연스러운가를 찾아보면 되죠. 자, 한번 문제풀이형 독해를 얼른 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 태양이 떠오를 때 아침에 햇빛이 데워준다 땅을, 그리고 땅은 데워준다 공기를, 그것과 접촉하는 전도에 의해서 그 다음에 B로 간다 그랬죠. 하지만 바람 없는 날에 이러한 열의 교환은 느리고 상당한 온도 차이가 보통 존재한다. 바로 땅 위에서. 자, 여기까지 읽었을 때 어? 상당한 온도차가 땅 위에 존재한다. 이러한 형태의 열의 교환이 느리고 그럼 이러한 열의 교환의 형태가 A에 있었냐는 거죠. A에는 햇볕이 땅을 더 데펴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땅이 땅과 접촉하는 공기를 전도해서 따뜻하게 해준다. 그러면 이것이 이러한 열 교환의 형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고 나서 이제 B를 가는 겁니다. 하지만 공기는 아주 형편없는 그 열 전도체라서 이러한 과정은 겨우 벌어집니다. 땅 몇 센티미터 안에서. 어?
이러한 형태의 열교환 얘기가 나오다가 갑자기 또 C로 나와서 이것도 말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럼 이럴 때 실제 시험이라고 치면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그럴 때에는 지금 이게 BCA냐 CAB냐 이걸 찾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여러분들이 침착하게 독해를 꾸준히 해주면 뭐 문제를 찾아내는 아무 어려움이 없죠. 어려움이 없는데 실제 그 수능 영어를 볼 때 이 글의 순서를 찾아내는 것은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끝내줘야 됩니다. 빠른 시간 안에 끝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훈련이 많이 되면 사실은 여기 글이 있는 핵심 키워드 몇 가지만 콕콕 집어도 바로 순서를 찾아낼 수 있어요. 자, 한번 구체적인 독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태양이 떠오를 때 아침에 햇빛은 땅을 따뜻하게 해주고 땅은 공기를 따뜻해 해주는데 그것과 접촉하는 전도에 의해서 이렇게 되죠. given으로 문장이 시작한다. 그러면 given that 어쩌고저 뭐뭐를 고려하자면 뭐뭐를 생각해 보면 이거죠. 그들의 무작위한 행동을 고려해 보면 생각해 보면 몇몇 공기 분자는 이 경계선을 건널 것이다. 어떤 경계선입니까? 뜨거운 분자. 아래에 있는 뜨거운 분자가 가져옵니다. 더 많은 운동 에너지를 어디로? 더 차가운 공기로. 그리고 더 차가운 분자 위에 있는 더 차가운 분자는 가져옵니다. 에너지의 부족을 뜨거운 표면 공기로 이렇게 되죠. 자, 무슨 말입니까? 태양이 있고 땅이 있는데 태양이 땅을 덮여준다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 자, 공기가 땅이 덮여지니까 땅 가까이에 있는 땅에 붙어 있는 공기들 아니 색깔을 초록색이 아니라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빨간색으로 해볼까요? 땅에 가까이에 붙어 있는 공기들은 열을 받아서 따뜻하게 지니까 이제 뜨거워지게 되겠죠. 뜨거워지는데 요것보다 위에 있는 공기들은 아직도 차가워요. 아직도 차갑습니다. 아직도 차가워요. 아, 그러기 힘들다. 자, 이 상태죠. 이 상태에서 뜨거운 아래에 있는 뜨거운 분자 얘들이죠. 얘들이 운동 에너지를 위에 있는 차가운 공기들한테 전달해 줍니다. 그러면 위에 있는 이 차가운 분자들은 아래에 있는 표면에 있는 뜨거운 공기로 에너지의 부족을 전달해 주죠. 여기서 에너지란 운동 에너지인데 열 에너지로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B로 갑니다. 여기까지는 뭔 말인지 이해를 했을 거예요. 그러나 바람이 없는 날 이러한 열 교환의 형태는 느리고 상당한 온도 차이가 보통 존재한다. 땅 바로 위에. 바람 없는 날
요 파란색과 빨간색 사이에 온도 차이가 존재한답니다. 이것은 설명합니다. 왜 달리는 사람 선수들이 맑고 바람 없는 여름철 오후에 경험할 수도 있는지 이 기온을 무슨 기온? 50도가 넘는 기온을 발에서 그리고 허리에서는 32도. 자 무슨 말입니까? 맑고 바람 없고 여름 오후에 여기 땅에 붙어 있는 저기 발이죠 발. 이렇게 달린다고 했을 때 이 부분은 여기에 가고 허리 부분은 파란색으로 가죠. 그러니까 다리에서는 50도가 넘고 허리에서는 32도쯤 된다는 겁니다. 근데 바람이 없는 날에는 바람이 없으니까 이 파란색 공기랑 빨간색 공기가 서로 뒤섞이는 게 되게 느리다. 되게 느리기 때문에 온도 차이가 상당하게 존재한다. 온도 차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죠. 10번입니다. 하지만 공기는 이게 저기 구조죠. so 형용사 부사 that 주어 동사는 이 자리에 명사가 있을 땐 such 명사 that 주어 동사죠. 공기는 아주 형편없는 열 전도체라서 이 과정은 발생합니다. 몇 센치 땅의 몇 센치 안에서만 태양이 올라가면서 하늘 더 높이 공기 어떤 공기입니까? 땅과 접촉하는 공기는 더 따뜻해지고 그래서 존재하죠. 온도 경계가 혹은 뭐 열 경계선이 근데 어떤 열 경계선입니까? 뜨거운 표면의 공기를 약간 더 차가운 위에 있는 공기와 분리시키는 열 경계선이 존재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두께를 해보면 알겠지만 햇빛이 땅을 덮여주고 땅이 땅과 접촉한 공기를 전도에 의해서 대표해주는 이 프로세스 이것이 이러한 형태의 열교환의 이러한 형태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요 C에 있는 설명이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여기를 보면 땅과 땅은 그것과 접촉한 공기를 따뜻하게 해준다. 그러나 공기는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그래도 정답은 C, A, B가 되어야 합니다. C, A, B. B는 결론에 해당하는 얘기죠. 자, 그러면 기억해야 될 건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말하지만 지칭 추론이 핵심입니다. A에서는 this boundary가 a thermal boundary랑 추론되는 것을 금방 찾아냈어요. 근데 C에서는 B를 독해를 했을 때 A의 이 상자에서 제시하는 논리가 B에 나와 있는 글이랑 이어 붙이는데 그럴 듯 했거든요. 물론 C로 가는 것도 큰 무리수는 없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문제를 풀 때에는 주어진 글에 있는 명사가 혹은 주어진 글에 있는 표현들이 더 많이 반복되고 있는 그런 지문이 뭔가 이것을 먼저 찾아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글의 순서를 찾아내는데 실제 수능 얘기라는 겁니다. 내신 영어는 달라요. 내신 영어는 다르고 실제 수능을 준비할 때 이런 식으로 찾아내면 글의 순서를 더 빨리 쉽게 해낼 수가 있을 겁니다. 중요한 몇 가지 표현들을 좀 보자면 뭐 몰라키우스가 분자 같은 거 이 고등학교생이면 이제 필수업이죠. 잘 기억해야 되고 in contact with 어쩌고 뭐 A in contact with B B와 접촉한 A 이 정도로 해서 가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또 부분으로 중요한 거는 아까 했던 요거 있죠. 소댓 구조. 소댓 구조가 명사이기 때문에 서치가 나와 있다는 거. 이 정도 챙겨주시고. 그다음에 deficit 이 어휘가 중요하죠. 기분은 아까 설명했고 그 외에는 딱히 어법으로 여러분들이 separating 분사구문이죠. 이게 원래는 대시나 which separate 주격 관계대명사 구조인데 관계대명사를 날리면서 남아있는 동사에 ing를 붙인 형태입니다. separating 그리고 separating은 이렇게 쓰죠. separate A from B A를 B로부터 분리하다 혹은 A를 B와 분리하다 이렇게 되고 이 중요한 어휘가 하나 있어요. deficit라는 어휘가 있습니다. deficit는 부족, 결손 이런 말인데 얘가요 형용사형이 deficient입니다. deficient 부족한 빈도수가 아주 높은 어휘 중에 하나입니다. 부지런히 외워두세요. 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